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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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암살 공범의 정체. 네,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제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왔죠? 아,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방송 끝난 다음에 다들 막 댓글에 아. 이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 볼륨을 좀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소음이 난다, 잡음이 난다 이런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예, 우리 목소리가 다행히 네,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이재명 대표의 목 피습에 대한 그 좀 그런 충격이 컸던 것인지 그럴 수 있죠. 제 인생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네. 목소리 확 나가버린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네. 더 이제 그 치유를 해 나간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는 이제 벌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실체가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 뭐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네네. 기자들 추적 기사도 별로 안 나오고, 허허. 경찰 발표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특별히 더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걸로는 이름 밝힐 수 없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나요? 처음에 나왔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름 밝힐 수 없다, 당적 밝힐 수 없다. 동기, 범행 동기도. 그 당적 같은 게 밝혀져야 좀 그런 것들도 밝힐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변명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밝힐 수 없다. 저는 흡사 이게 그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네. 영정 사진 없는 분향소 차린 거랑 똑같은 것 아닌가? 그 지난 작년에 이선균 배우를 네네. 그 괴롭힐 때는 예.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네. 피의 사실을 그렇게 많이 공개하고 유포하고 했던 네. 사람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매우 미심쩍죠. 그런 걸 봤을 때. 네, 너무 미심쩍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오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욕타임즈에선가 거기서는 오히려 이름이랑 얼굴을 공개해버렸다고 그래요. 네. 야, 이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막 발표를 하고. 그럼 나중에 그것들이 문제가 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짜 맞추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네네. 한 방에 다 결론을 지어서 발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이제 의문이 들죠. 예,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네.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는 이제 정치 테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정치 테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훈련된 정말 그야말로 암살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의혹이 들죠.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영상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끔찍할까봐 안 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게 저 암살 시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상만 딱 보시면은 날아가 가지고 그거를 목을 정확하게 찌르고 또 안 되겠으니까 한 번 더 비틀고 네. 야 이거 특공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예, 그 예. 이유 때문에. 네네. 이건 프로의 솜씨에 가깝다. 프로죠, 프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치 테러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게 너무 일반적이다. 정치 테러는 제 그렇죠. 생각에는. 예. 저도 처음엔 정치 테러라고 이제 그 지난주 싸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암살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얼굴을 드러냈고 공개된 장소에서 했으니 아. 암살로 부르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살해, 시도 혹은 뭐 테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암살이라는 게 꼭 가면 쓰고 와서 죽이는 것만 딱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보통 진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도 얘기하고 네. 또는 그 요인 같은 경우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걸 그렇습니다. 흔히 암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특히.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는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는 우발적인 혐오 범죄나 네네. 증오 범죄는 아니다. 우발적인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는 일단 대상이 무차별적인 경우가 많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네네. 정교한 공격을 하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박근혜 커터칼 커터칼. 피습 사건이죠. 휘두르는 거죠, 그냥. 네. 그 사람이 뭐 적개심이 있어서 가서 공격을 하려고 쳐도 네. 무기를 그렇게 멋있는 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네요. 커터칼 정도 들고 간 거예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거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휘두른 거 아니야, 대체로. 네, 그렇습니다. 뭐 무작위로. 그러다 이제 얼굴에 이 상처가 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살인에 쓰일 흉기를 준비해서 양날로. 날을 갈아서 날 갈아가지고. 양날로 만들고 그걸 준비해서 연습까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실제 그 영상도 하나 찍혔습니다. 네네. 네, 봉화마을에서 그 연습하는 장면이. 그 자리에서 한 번 연습해서 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한 거고 그 자리에서 또 실전 연습 현장에서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거쳤다 하더라도 일반인일 경우 네네. 찌르는 순간에 초범이면 칼 처음에 사람 몸에 꽂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이 폭탄이나 총하고 다릅니다. 네네. 그건 순간에 당기면 되거든요. 방아쇠를 당기거나 좀 거리가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돼요. 네. 근데 칼은 직접 상대방의 몸에다 이렇게 접촉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보통 심정이 아니면 이게. 초범들을 잘 못하죠. 아하. 그래서 아주 뭐 분노가 엄청나서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마구잡이를 휘두르는 편이에요. 예. 칼을 그래 난자하고 막 그러죠. 원한 살인 같은 경우.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현장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심리를 잘 통제했다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상대방을 완전히 속였잖아요. 네. 이재명 지지자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위장을 했죠.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머리까지 왕관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다가갈 때 의심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했을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굉장한 자기 통제력이고. 지능범인 거죠. 그렇죠. 확신범이고. 네. 그리고 순간 찌르는 순간에 예.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초범이면 이제 거기서 제가 주저함이 나온다는 건데요. 네네. 그게 없었고 만약에 극단적인 증오에 의한 경우에도 이 공격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고양이 있기 때문에 네네. 흥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찌르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되게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고 대담하다. 네. 그 상황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단독 범행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전혀 그렇지 네.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일단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인 피습, 뭐 우발적인 살해 시도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이거 뭐 분명히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이 공범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수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배우가 있다면 그러니까요. 배우 밝히는 거 이런 게 수사에서 기본이죠.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암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냐 이거는 약간 느낌이 살이라고 하면 뭐 개인적인 네. 뭐 뭔가 네. 개인적인 원한 관계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정치인들에 대한 그것은 살이라고 하기보다는 암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보통 맞습니다. 그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 그 안도희 같은 놈들도 얼굴 네. 다 이름도 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치인에 대한 이것은 이 암살이 아닌가 싶고 지금 특히나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뭐 네. 이렇다는 것은 네. 뭔가 쟤네들이 숨기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 공개했겠죠. 네네. 자세하게 예. 신상을 살살 탈탈 털고 음. 그리고 그 벤츠 승용차 맞습니다. 회색 벤츠 승용차로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도 네네. 그냥 민주당 지지자라고만 섣불리 발표하고 네네. 끝났어요. 의혹이 없다고. 그 자기도 이상했다. 자기도 뭐 나한테 경찰에서 전화 오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물어보고 말더라. 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였다면 네. 이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유로 태워다 주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사실상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네. 왜냐하면 가짜 지지자가 죽인 살해를 시도한 암살을 시도한 사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지지자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제보를 했겠죠. 네. 근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런 것도.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경찰 발표만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 그 우려를 지난주에도 벌써 얘기했던 거죠. 말씀하셨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 그래놓고는 이제 바로 음모론자로 몰렸습니다, 선생님. 몰렸습니다. 네, 유튜브에 음모론자. 네, 네. MBC에서 보도했던 거로.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MBC가 그러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네. 이거잖아요. 이 사건은 무조건 개인의 단독 범행 네. 혹은 우발적 범행으로 네. 자기들이 단정지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 놓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음모론이라고. 음모론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아무 근거가 없이 무작정 그런 걸 주장했다면 음모론이 될 수 있겠지만 구구 유튜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근거 없죠. 종이 칼이다. 맞습니다. 무슨 뭐 피를 뭐 가짜 피다. 예,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건 명백한 거고요. 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범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긴장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네. 끝나고 나서라도 뭘 외치거나 자기 정치적 주장을. 만약에 정치적인 확신범, 네네. 아주 극단적인 극우 정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예. 보통은 외치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 구호를 외치죠. 우리 안중근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등박문을 죽이고 거기서 꼴에 우라. 네. 네. 대한민국. 조선 만세를 네. 외치신 거죠 거기서.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잡혀갈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침착하게 그냥 잡혀갑니다. 막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비하고. 예, 묵비권 행사하고. 묵비한다는 거는 그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묵비를 행사한 건 배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진술을 했다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배후에 대해서만 묵비를 네네. 행사하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여온 걸 보면 네. 그야말로 이 서양 영화다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암살자들이. 네네. 킬러들이 너한테 사적 감정은 없어. 네. 죽일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적 감정은 없다. 그냥 나 비즈니스 업무상 죽이는 거다 너를. 내 직업이니까. 네. 굉장히 침착하게 죽여요. 그래서 왜냐면 감정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전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막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암살을 수행하는 임무. 네. 암살자 그냥. 네, 그런 느낌을 주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죽이면 내가 쓴 이 변명문을 언론사에 보내고 안 죽으면 가족한테 보내라. 네. 그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신고를 하거나 그렇죠.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 죽으니까 이거를 그럼 경찰에 신고하거나 네. 그 뒤라도 근데 그렇게 그냥 가족에게 보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공범이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공범이죠. 그냥 풀어줬어요. 네. 이상하죠. 지금 경찰의 조사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경찰에게 맡겨서 이 사건이 제대로 진상이 그러긴 드러날 합니다. 건 기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진상조사를 따로 꾸리든 아니면 특검을 시도하든 네. 이거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국정조사랄지 네, 특검이랄지. 그런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그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네. 애초에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뭐 피습, 자상, 뭐 1cm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열상을 했죠, 열상. 아 열상. 네, 열상. 네. 자상인데. 네. 네, 열상이라고. 네, 열상.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죠, 열상은 긁힌 거니까. 그냥 좀 긁혔다. 네. 네, 그다음에 뭐 한 사람은 노인이고 네. 그 수행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뭐 아유 뭐 노인이 뭐 찔렀으면 뭘 찔렀겠나 그냥.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래 생각했죠. 영상을 보고 완전히 뒤집혀진 건데요. 네, 만약 그래. 영상이 없었다면 선생님 이거 네. 쟤네들이 더 이거 완전히 묻어버렸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없었어도 어쨌든 경정맥 부분을 정확하게 60%를 손상시킬 정도로 네네.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네. 뭐 의사의 말에 의하면 1mm만 빗나갔어도 그러니까요. 경동맥이 손상되고 현장에서 직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찔렀다는 의혹은 제기되겠지만 네. 영상이 나오면서 더 이제 의문이 증폭된 거죠. 네.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이.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 신은미 선생님,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신데요. 신은미 선생님의 통일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익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네.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제 폭탄을 네. 이걸 거기서 터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그건- 사회적 분위기에서 좌표를 찍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달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고등학생은 자기가 썼어요. 네. 커뮤니티에 네. 내가 저거 어떻게 한다. 웅징한다. 웅징한다 이렇게 썼어요. 네, 네. 끝나고 나서도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사과하고. 그래서 또 사과도 하고 네. 또 그러놓고 다음에 또 아니라고 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그 보세요. 그 친구가 만든 사제폭탄이 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악하지 않습니까? 네, 조악했습니다. 조악하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누굴 잡아다 죽이려고 던지지 못합니다. 흥분 상태니까. 흥분 상태였어요. 네. 그 사람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질문을 해요 먼저. 네. 선생님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은미 선생님이 황당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네. 아니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답변을 듣지도 않고 나와서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그 근방에다가. 그 무작위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수행하던 사람이 가로막으면서 얼굴 이렇게 네, 화가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가 사실은 정상적인- 극단주의자의 네, 네. 보통 테러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수준이었다면 커터칼이나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정확한 폭탄을 가지고 와서 던지는 정도에 끝났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네.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움직여서 한 번에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건 완전히 전문가적인 솜씨 이렇게 그런 느낌이 보여주고요. 들죠. 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갇혔던 감옥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제 책을 많이 봤는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사격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 답사도 엄청 하고 그렇습니다. 조사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정치적인 목적, 네. 우리 조선을 망가뜨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겠다 네. 이런 목적을 갖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행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준비 과정을 놓고 본다면 거의 흡사해요. 그런 답사하고. 유라면 이 사람은 죽이고 나서 자기 소신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랑 건 다르다는 거죠. 네, 다릅니다. 자기 그리고 정치적 소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안중근 의사는 조직이 있어요. 네.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네, 네. 그 당시에 독립운동 조직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같이 맞습니다. 준비하고 단독으로 그걸 책임지고 거행을 한 거죠.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럼요. 권총도 사주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뭐 제2 암살죄도 맞습니다. 역도 정해가지고 그런 게 하얼빈역 전에 다른 맞습니다. 역에서도 이렇게 네, 있었다 그러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네네. 그래서 극단주의자가 간혹 테러를 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직에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간혹 네네.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조직 속에 속해 있고요. 네. 조직에서 오랫동안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예, 의지력도 약하고 동요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계속 쉽게 말하면 합숙 같은 걸 시키고 관리를 네, 해서 네.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가 뭐 교육도 하고 세대도 하고 그러겠죠. 실행 연습도 많이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옷도 이제 폭탄 옷 조끼 같은 거 입혀주고 차에 태워서 범행 장소 데려다주고 네. 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극단주의자 한 명이 단독으로 누구를 찍어서 추적해가지고 계획 다 세우고 예. 실행을 옮겨서 정교하게 한 방에 거의 성공까지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사례가 예. 없죠. 지금 말씀은 극단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조직과 배후가 있기 마련인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완전히 암살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거의 뭐 그래 보이죠. 전문가. 그래 보이죠. 전문 암살자거든요, 네, 지금 네. 이게. 뭐 정말 그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데 그거 정말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진짜 뭐 특공대 출신인지. 그렇죠. 예, 어디 뭐 진짜 뭐 전장에 나갔던 건 없는지. 네, 잠깐 뭐 67세라고 하기엔 선생님이. 잠적했던 기간이 있는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자연스럽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 네. 장준환 선생님, 사실 우리 민족사에서 굵직한 그런 정말 민주 인사들이, 민주진보 인사들이 암살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맥을 잇는 사건이라고 좀 느낌이 네. 와요.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입에 담기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뒤를 잇는 암살 사건의 재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 여운형 김구 선생을 죽인 세력들은 이승만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미국의 방첩대, 네. 근데 그 미국의 소행이다. 안두희 안두희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네네. 의혹을 말씀드렸던 거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네. 뭐 단정지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네네. 언젠간 밝혀질 수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만약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예. 이재명 대표가 혹시 돌아가셨다. 네. 이 공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개혁 진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끈떨어진 년. 희망을 잃겠죠. 예.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다든가 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다른데 지금 딱히 없지 않습니까? 예. 당장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를 였을 때 사람들이 그 좌절감 뭐 이런 건 엄청날 거란 말이죠. 뭐 분노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지? 예.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민주당 내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던 수박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선 아. 서로 나서서 내가 대권 주자네 뭐네 마네 하면서 설레발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민주당 분열되겠죠. 아마도 네네. 그 전국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성공했다면. 그러면 성공했으면 탈당 안 했겠네요, 얘네들요. 그랬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느냐? 네. 그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면 네. 윤석열 정권이 제일 이익을 봐요. 당연히 이 극적으로 위기 탈출하는 거예요. 네. 뭐 그리고 이낙연도 이익을 보죠. 네. 그러니까 극우 보수 세력 반 이재명계가 다 이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죠.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네. 아 다음 미래, 다음 대선은 어떡하지? 당장 그게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서는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정치에 대한 어떤 무관심, 네. 무력감 이런 게 심해지면서 무력감. 투표율이 아주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건 이후에. 야, 그럼 일본 되는 거네요. 예, 아 희망 없다. 일본 되네요. 안 된다. 아하. 그리고 또 일부는 두려움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야 열심히 싸우고 정권에 저항해서 저항하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죽는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쪽에 예. 일단 이게 성공하면 상당 정도는 우리 국민들한테 치명적이죠. 예. 그래서 하늘이 정말 도와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상황이 바뀐 거지. 그렇습니다.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의 암살이 참 그 당시 우리 해방 전국에서의 우리 역사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으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돼 버리고 네. 또 이제 통일을 위해서 나섰던 광복군 출신의 장준현 선생에 대해서도 또 암살을 통해서 이제 네. 세상을 달리하시고 네. 그렇게 지금 사실 분단의 이 60년, 70년을 유지해 온 것 아닌가 쟤네들이 네, 기득권을 맞습니다. 누리고 네. 다시금 또 앞으로 60년, 70년을 누리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끔찍하고 좀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예,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살해 시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언론이 좀 이제 나오니까 다들 뭐 이낙연이든 윤석열이든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바로 네.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네, 결국은 자기 죽을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바로 나온 게 이 북한이 포를 사격하고 있다. 네. 이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이거 약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거 여론 뒤집기, 관심 돌리기. 관심 돌리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작년 29일부터 네네. 한미 연합군이 계속 군사훈련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육해공에 했다고 그러대요. 네네네.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1일날 했고요. 네네. 2일날 했고. 아마 2일날 훈련인가가 3일날 훈련인가가 네. 해군이 동해, 남해, 서해에서 포사격한 걸 거예요. 아하. 그렇게 연속으로 새 정초에 네.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계속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포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했다고 북한에서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네네. 네네. 그러자 이제 남쪽에서 네. 6일날 또 쐈다 예. 했는데 이제 북에서는 그건 폭약 터뜨린 거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네네.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네. 상황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예.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세연년 해먹으세 이게 네. 되는 상황이라서 다 해결되고 좋을 텐데 뭐 아쉽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역풍이 오히려 불을 가능성이 생겼죠. 아, 당장 국민들이 의심하고 네. 또 규탄하고 네. 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 배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표적을 찍고 그렇죠. 칼질을 했죠,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고 죽여야 될 사람처럼 네. 사실상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아이 큰일 났다. 아하. 이게 실패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총선에.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런 짓거리도 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 일부러 가짜뉴스 별거 아닌 것처럼. 열상으로 퍼뜨리고 아하. 이런 짓들을 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위기, 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네. 그건 전쟁밖에 없죠. 예. 저는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하고 돌아왔다고 봅니다. 지금이. 총선을 전후해서. 네. 사실 계속 그런 이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대단히 위험하다. 공안 정국 아니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정치적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예. 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선을 전후한 시기, 아하. 전이 제일 좋죠. 아, 오히려 후보다는. 그럼 3월. 그렇죠. 4월 10날이니까요, 총선이. 1, 2월, 3월 사이가 네네.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어떻게 보면 도발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연초부터 훈련을 한 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북쪽에서 그런 윤석열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랬죠. 김여철 부부장이. 네네네. 잘했어. 아, 앞으로도 특등공신이다. 특등공신이다. 앞으로도 잘해라. 음. 앞으로도 뭐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예. 고맙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는 어차피 남쪽과는 대화로 통일할 생각이 없단 말이죠. 예. 이제 적대국 간의 관계, 그 최근에 이제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렸죠. 네, 교정국 사이의 관계를 네, 규정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물론 네. 우리 전체 남쪽 사람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북에서 표현하는 정권, 현 정권, 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을 예. 얘기하는 건데 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은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지금 기름을. 부어준 거죠. 네.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하. 이러한 어떤 강경, 서로의 강경 네네. 노선이 충돌하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9.1 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예. 이걸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 얼토당토 않게 북한에 정찰을 좀 쐈는데 이거를 파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효력 정렬시키자 북에서 파기선을 했죠. 네네. 그래서 북에서 이 지금 합참인가에서 네네.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완충구역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발표한 거죠, 그게? 네,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서 북쪽에서 이미 완충구역 근처에다 쐈으니까 네. 우리도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완충구역 내에서의 군사 훈련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야, 그러면 북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을 바라고 하는 행동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원식이 네. 신원식이 오늘인가 어젠가 그 한 말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북한이 네.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왜 국지전을 일으키죠? 그러게요. 윤석열이 질 텐데. 아니, 왜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다 자기들이 원한다는 뜻이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늘 그동안 북한에다가 네. 돈 줄 테니까 총 좀 싸달라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황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지전이 터지면 네. 북쪽이 저지른 짓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한 거 그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원식이. 얘기죠. 예, 미리 얘기한 거죠. 제발 국지전을 일으켜달라 아니면 개발 우리가 반드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네. 선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건도요. 예. 북에서 폭약을 터뜨렸을 때 네네. 남쪽에서는 그 탐지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탐지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관심 없어서. 예. 뭐 어쨌든 둘 다 심각한 문제인데 네. 발표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NL을 북쪽으로 쐈다고. 네. 탄착 지점을 공개해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아. 이런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예, 아니 폭약인데 폭탄이 그러니까. 포를 쏜 게 아닌데 떨어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쪽에서 궁색해지니까 아하. 둘 다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조금 총 쏘았고 포탄도 폭약했고 쐈고, 또 뒤에 또 쐈다. 폭약도 터뜨린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실제로 북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예. 남쪽 군부 쪽의 거짓말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이쪽은 그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구나. 그 폭약을 터뜨려도 포를 쐈다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북쪽에서 그냥 훈련한 걸 가지고도 먼저 침공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이걸 증명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북쪽에서 조롱하듯이 보여준 거죠. 아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을 북에서 일부러 찍었더만요. 네, 자신들이 네. 폭약을 막 심고 터트리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만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폭약 아. 터트렸는데 너희들 발표는 그렇게 하지 않냐. 네. 그러면 앞으로 도발의 책임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니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 참 창피하지. 거의 그 담화였잖아요. 네. 그 김여정 전 부부장 예, 담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을 뭐 국민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냥- 아니 저도 뉴스만 봤을 때는 북한에서 또 뭘 쐈나 보네. 네. 200발 쏘니까는 어이구 야 그러면 2배 쏘라고 그랬으니까 윤석열은요. 네. 4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북한에서 왜 갑자기 이러냐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29일부터 계속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이거 전혀 모르니까 깜깜이니까. 국민들은 모르죠. 깜깜이니까 야 북한이 뭐 후전적이네. 약간 이렇게만 느낄 수 있지 왜 않습니까? 연초부터 포를 쏴?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계속 눈을 가리고 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쪽에서 침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어떤 흐름, 분위기 이런 예. 걸 지금 열심히 지금 신원식이 네, 앞장서서 조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번에 이게 이제 완전 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면 네. NSC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죠. 북에서 200발 쐈을 때 60발 쐈을 때 우리 쪽 입장에서 본다면 쏜 거죠. 그다음에 80발을 또 쐈다는데 NSC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의아한 것은 처음에는 200발을 쐈을 때는 2배로 해가지고 400발을 쐈어요. 네. 아 그럼 북에서 60발 쐈을 때는 120발 쏴야 되는 거고 80발 쏘면 또 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배를 안 쐈더라고요. 네. 그럼 왜 안 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에다가 응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2배로 쏘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신원식이가 뭐 알아서 안 쐈겠죠. 네. 뭐 안 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윤석열이 사실 그게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 일일이 응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도 유치한 응징이고 그게 의미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일일이 대응보다는 일단 거부권 이런 네, 것들을 네. 덮는. 덮는 이슈로서 활용하는 것에 주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안 된다, 위험하다 싶으면 도발을 하겠죠, 뭔가. 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발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죠. 네네. 북쪽에서. 아하. 그래서 이 도발을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원식 장관 말대로 신원식이 말대로 그냥 국지전 했으면 좋겠죠. 예. 딱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네네. 국지전 정도 하는 걸. 아하. 근데 북쪽에서 과연 남쪽이 도발했을 때 아. 국지전 수준에서 끝나겠는가? 끝날까 네. 하는 것은 의문이 들죠. 저는 그 얼마 전에 선생님 그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인가를 들렀더만요. 네. 그 사진이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네. 미국 날아가는 그 화성 18호. 네네 그 발사 차량 예.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니, 남쪽을 협박하는 거면은 굳이 미국 날아가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TEL 보여줬죠. 네네. 그 발사 차량, 네, 발사대. 작년 말에 이걸 쏘면서 네네. 화성포 18형을 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똑똑히 보여줬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면 우리는 주저없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네, 것을 네. 미국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TL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 북쪽이 강력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년사의 기초에 보면 초반부터 핵무력을 동원하는 전면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남반부 전 영토 평정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초토화 얘기 나왔어요. 초토화까지 나왔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럴 경우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쪽에서 미군 기지를 당연히 공격할 테니까. 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꼬리 내리고 항복하고 도망가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됩니다. 참전을 해야 되는데. 참전을 해야 되는데 핵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세계의 전쟁이죠. 그렇죠. 그럴 때 북에서 그런 거죠. 본토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작년 말 연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 전쟁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본토의 핵 공격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고민이겠네요. 그게 좀이 아니라 그거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기 본토가 공격당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면전으로 나가면 미국은 발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 연평도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네. 전면 전쟁은 아닌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이 연평도처럼 하지 않을까. 가만히 그냥 있는 그 당시에 연평도 때 남쪽에서 공격하려고 반공격을 하려고 그 전투기를 출격시키려고 그랬죠. 네, 근데 미국이 스톱시켰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얘기인데. 네, 나중에 밝혀졌죠. 그 당시에 거기 회의에 참가했던 네, 그 한 장군 그분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때 자기는 공격하자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네. 오히려 윗대가리들이 그쵸. 쩔쩔매면서 미국하고 전화해가지고 네. 결국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열받아가지고 네. 군복을 자기는 벗었다고. 네, 자주권이 없다 완전히.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비행기를 동원해서 폭격했으면 전쟁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좀 두드려 맞더라도 뭐 용산에 미사일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전면 전쟁을 안 하고 싶은 게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면 전쟁이 들어서면 미국으로서는 제가 볼 땐 발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저는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이 윤석열도 위험하지만 신원식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붕짜자 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을 안 해도 네. 정말 이제 우리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 정치를 위해서라면은 국지전 한번 그래서 이제 드론도 날리고 네. 지금 뭐 박상학이도 드론으로 띠라를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인데.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네, 네. 이걸 말릴 거냐, 예. 통제할 거냐, 예. 아니면 이걸 방치했다가 전쟁에 말려 들어갈 거냐. 네. 미국의 태도 변화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북에서 이제 처음에 200발 쏠 때, 그때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북에서. 이게 지금 우리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너희가 먼저. 대한민국이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 말미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민족이나 동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다. 없다. 오, 어떻게? 삭제되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윤석열 정권하고는. 네네. 민주당도 사실 포함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적 관계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예. 대남 기구를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럼 뭘로 할 거냐? 적으로 보고선 상대하겠다는 건데 여태까지는 군사 분야에서만 대적 개념이 있었거든요. 북에. 예. 남쪽과의 관계에서. 네. 근데 이제 정치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 정치도. 외교까지.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문이 쉽게 하면 조롱이잖아요. 예. 조롱. 첫 번째 나왔던 거. 윤석열 고맙다. 네네네. 그러면 조롱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표한 건 기반이에요. 예. 폭약 터뜨려 놓고 사실은 폭약이야. 쉽게 하면 기만수를 쓴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군대에서 전쟁 났을 때 하는 건데 같은 민족끼리 대화 상대로 여겼을 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기만, 조롱을 주로 쓴 적은 없어요. 간혹 그게 나온 적은 있지만 이런 정도까지. 그러면 정치 외교 분야도 완전하게 대적 관계로 지금 보고 대한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좋은 말 나올 가능성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계속 기만하고 조롱하고 이런 쪽으로. 예,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이제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네. 이제 북한은 만약에 전쟁 벌어지면 바로 그냥 미국으로 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 차례 공표했죠. 예. 화성포 18형을 네. 훈련한 거나 이번에 사진 보여준 거나.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공격 받냐 마냐보다 우리 주 관심사는 네.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원식이 자꾸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일으키면은 네. 이거는 국지전 전면전은 따는 당상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 사실상 전쟁인데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북의 신년사를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전면전도 핵전쟁입니다. 네. 물론 전략핵을 쓰는 건 아니고 전술핵을 쓰는 거겠지만 전쟁 초기부터 전술핵을 써서 네. 일거에 제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쪽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남쪽이 맨날 우리가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그건 핵을 빼고 하는 얘기고 핵을 예, 상정해 예. 놓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핵 무장 국가와 비핵 국가잖아요. 핵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한테 부탁해서 전술핵
좀 받는다든가 예. 확장 억제를 한다 그런 건데 예. 그러면 북에서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을 전술핵으로 공격해주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랬다간 바로 본토로 미국 본토로 날아갈 텐데 전략핵이 네. 미국이 그 단계에서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느냐 북에. 사실 미국은 뭔가 같이 여러 명 끌어들여서 같이 공격해 줄 것처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 저 홍해에서도 네. 여러 명 끌어들이지만 사실은 결정적 행동을 못하죠. 결정적 행동 못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군이 피해를 입는 것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 본토가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까지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요. 아. 미국 본토에 미사일 날아오는 거를 예. 뭐 괜찮아 좀 맞지 뭐. 네네. 그게 안 되지. 어렵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 국내에 있는 지금 주한미군 뭐 예를 들면 평택 네. 여기만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하나 떨어져가지고 전술핵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은 거의 전멸인데요. 미국은 본토에 안 떨어져도 그만 빨리 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네네. 전술핵으로 만약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네네. 초장에 공격하면 미국은 발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군들이 몇 명 죽냐 마냐 이건 저희들 사실 뭐 그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요. 용산에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그럼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민간 피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거 지금 빠르게 윤석열을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위기를 이런 포사격으로 좀 덮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안 되는데 좀 결정적인 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이 20여 명이 윤석열 그 거부권 행사한 거 관련해 가지고 면담을 요청하면서 네. 그 징격을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 네. 20명을 다 연행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서 좀 이제 이게 국민들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제 석방하라 이거를 유튜브 저 기자회견을 내보냈는데 네. 뭐 조회수가 한 15만이 나오고요. 어. 기자회견한 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탄원서 같은 것도 뭐 18,000명의 그 국민분들이 해주시고 기자회견장에도 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학생들이 장하다. 네. 거부권이고 당연히 행사하면 안 되지 윤석열이. 네. 그래서 이 70% 국민분들이 이걸 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론을 딱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잡아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너무 무리하게 네. 학생들을 끌고 가고, 네. 뭐 여성들인데 막 끌고 가면서 옷 같은 게 막 위에 속옷이 보일 정도로 네. 뭐 그렇게 되고 면회도 시켜주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경찰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은요. 네네. 이승만 정권 시대 경찰로 회귀한 것 같아요. 아, 이승만 독재의 주요한 수단은 폭력 수단은 경찰 독재였죠. 예. 그래서 경찰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진압하는 방식이었죠. 그 뒤에 이제 군부 독재가 등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 시대로 거의 돌아갔다. 경찰이. 그러니까 정권의 개가 된 거죠. 그야말로 검찰 독재의 개가. 그래서 용산이 뚫렸을 때 그 경찰들은 어떤 그 뒷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아주 가혹한 징계, 네, 네. 처벌 등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용산 지키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과잉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 경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속에서는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줄을 선 정치 예.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얘네들이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내리먹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예. 그러다 보면 경찰은 이 주인의 충성을 바치는 주인의 심기를 경호하는 네.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 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렵게 사실을 회복했던 네네. 국민의 신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번에 또 다 걷어차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안에서 이제 단식,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을 진행하는데 단식하면 보통 이제 소금, 죽염이랑 이제 뭐 마금일이라고 이제 뱃속에 네. 그런 뭐 이 노폐물들을 이제 빼내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집어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거 혹시 마약 아니냐고. 정말 이건 여러 가지 마약에 미친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게요. 그걸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응원의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집어 넣어주려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보통 모든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치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좀 젊은 친구였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느 경우냐 그랬더니 마약 사범들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다 마약 사범을 취급하는 그런 것 거 같아요. 네. 마약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아, 그 분위기를 통해서 공안 통치로 가려고. 야, 그러니까 진보 인사들 다 잡아다가 네. 면회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못 넣게 하고 차단하고 마약 사범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약 사범을 잡아서 족치는 분위기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뭐 진보 인사들을 잡았어도 비슷한 대접을 하고 네, 또 위축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예. 뭐 마약 안 먹어도 먹었다고 잡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또 한 서울시 의원은 무슨 뭐 사살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건 뭐.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 암살 살해를 시도한 세상 네. 아닙니까? 네. 거의 막판 아니에요? 막장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세상이 되면 이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됐지만 정신병자나 극단주의자들이 아하.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장애 모두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이제 미친놈들에 대한 구구 정신병들에 대한 얘기죠. 구구 정신병자라는 뜻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미쳐 날뛸 수 있는 조건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일장기 들고 나온 것처럼. 네,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게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사실상 서북 청년단의 테러를 가능하게 했던 네. 사회 분위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이 처음부터 사람 막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서서히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이제 그 20명에 대해서 원래는 그 경찰 측에서는 16명을 이제 구속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정돼 가지고 10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야, 무슨 10명이나 신청하냐. 이게 뭐라고? 뭐 학생들이 무슨 뭐 칼을 들고 들어갔냐, 뭐 총을 들고 들어갔냐. 그렇죠. 면담 좀 하겠다는 건데 맨몸으로 가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용산으로 가겠다는 게 뭐 국민도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10명이나 신청했으면 한두 명은 구속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전원 석방이 또 됐어요. 네. 이 영장 실질 심사한 판사가 구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무리한 영장 청구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어허. 무리한 구속영장을 남발한 거고, 예. 뭐 작년에 이성균 배우도 무리한 수사를 했던 거고요. 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법원도 그동안 누적되어 온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사법부나 경찰을 우습게 하잖아요, 자기 꼬봉이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그 판사들 막 뒤쫓아오고 그랬잖아요. 사찰도 하고. 그러니까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이. 근데 윤석열이 요즘에 지지율도 바닥이고, 예. 몰락하는 듯한 조짐이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다행히도 그런 판사를 만났네요. 네네. 그나마.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적 여론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신경 쓰겠죠. 그 탄원서가 또 굉장히 네. 많이 왔고 네. 또 학생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그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변호사분도 뭐 눈물을 흘리고 판사도 약간 좀 눈물을 훔쳤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의로운 대학생들의 모습에. 그럼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이 사실은 이제 보수지에서 네. 그 지원을 받으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6.29를 해야 된다. 사실상 이제 이런 임무를 주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김건희 특검 받아라 네가. 네. 그리고 네가 영웅이 되도록 해. 네. 그랬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특히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 보면은 야, 김건희 파워가 이렇게 센 건가? 걔네들 안에서, 삼자 안에서.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이 정도면 정권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한동훈도 사실 자기도 살려면 이거를 좀 너무 사야 되는데. 털어야 되는데. 네, 못 털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만큼 네. 인간관계가 한번 고착되잖아요. 고정되고. 네. 잘 안 바뀌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네. 뭐 지주들 중에서 조금 개명한 지주들이 네. 그 노비 해방을 한단 말이에요. 노비 문서 예. 불태우고 나가서 살아. 그럼
싫다는 사람이 많다했잖아요. 네, 네. 못 나간다. 우리 나가서 어떻게 사냐. 네. 오랫동안 길들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줘도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오히려 노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였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오래됐어요. 뭐 검찰 시절 내내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쉽게? 잘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좀 머리애가 있다, 얘네들이. 조금만 뭐 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칼 걷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정신병적 관계거든요. 그 공포증 같은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것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맨날. 그래서 예. 그 인간에 대해서 공포증이, 이걸 미국 영화에서 좀 봤거든요. 어릴 때 왕따를 시킨 주범이 있는데 네네. 어릴 때는 약했으니까 맨날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 몸도 커. 레슬링 선수 드웨인 존슨이라고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그 엄청난 괴력을 같은 그런 영화 배우인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덩치가 CIA 요원이에요. 또 뭐 한 열대 명 그 자리에 때려 눕혀요. 근데 걔를 만났는데 자기 왕따 했던 애 네. 꼼짝 못해요. 아, 심리적으로. 예,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커도 예. 나머지 인간에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딱 그 사람에게. 딱 걔한테. 왜냐 옛날에 그 당했던 관계에서의 공포증이 있어서. 근데 뭐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느 상황까지 이렇게 일정한 관계 가다가 한 방에 바뀐다든가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해내려면 보수 세력이 한동훈에게 제2의 6.29를 시키고 싶었다면 네네. 이거를 깰 만한 정도의 강력한 지원이나 뭐 압박이나 예. 아니면 안전장치 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한동훈이 바꾸기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쉽지 않을 거다. 역시 그 참 심리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네, 벗어나기 것이고요. 힘든.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네. 약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이제 무리스러우니까 또 포사격 같은 거를 좀 여론에 부풀리고 네. 이러다가 국시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네, 상황이 네. 네. 아무튼 뭐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이 이러다 보니까 네. 한동훈이랑 대립각을 더 세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준석은 이거 완전히 저 빅피처의 앞잡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행동대장 같죠. 완전 행동장 같아요. 또 이놈 중심으로 이제 이낙연이랑 네. 양양자 금태섭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이거 완전히 딱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네네네. 야, 이건 뭐 선생님 자리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 한동훈까지 끌어들이면 좋은데 네. 한동훈이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좀 치는 거죠 지금. 정신 차려라. 네네. 빨리 나한테 맡기 싫으면 와라. 음. 뭐 이런 건데 사실 보수 대연합을 할 때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면 더 좋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혁신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짜지만 예. 그러면서 국진당 지지자들 또는 또 약간의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한동훈이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대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못했다 설사 그렇게 못하고 그냥 윤석열 아바타 역할만 계속 한다 네. 해도 조금은 먹을 거예요. 국진당 지지자. 네. 다만 이준석 부담이 좀 커지죠. 이준석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될 뿐이지 뭐 크게 엄청나게 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1+1이 되는 거군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도 잘하고 이준석도 잘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막 땡겨가면. 근데 한동훈이 못하고 그러면 이준석이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열받겠죠. 저 바보가 좀 빨리 좀 알아서 좀 움직이지 저거. 계속 그렇게 코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해주는데도. 특검법 좀 해야 돼 너. 네, 안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조금 답답하니까 한동훈을 좀 칠 수는 있겠다. 똑같습니다. 이게 네. 뭐 한동훈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다 여의도 사투리 쓴다고. 네. 뭐 자기는 뭐 4천만의 뭐 국민과 언어를 함께. 쓴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이 그 얘기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네. 서초동 사투리 용납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인재 영입위원장을 또 겸임한데 이놈은 참 인재는 전혀 모르던데. 네. 민경우에 이어서 또 이번에 또 무슨 뭐 김구 선생은 뭐 테러범? 그런 뭐 폭탄 던지는 사람? 그러면서 약간 좀 그 친일이더라고요. 네네. 또. 그런 사람 또 그거 들어왔어요. 네네네. 야, 그 인재는 전혀 찾지 못하는 네네. 네, 그런 놈인 것 같아요. 인간 쓰레기 영입 잘하는 사람. 인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재난할 때 젠가 봐요. 아, 재난할 때 네.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주 가장 좀 관심사는 13일입니다. 네. 대만 선거거든요. 네, 네. 대만 선거에 지금 대만 후보가 민진당 후보가 지금 총통보다도 더 반중이라고 그래요. 급진적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레드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대만의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싸대기 때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네. 네, 그때 또 대만 얘기, 미국 얘기는 좀 그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싸대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기 가보 농민들이 걸어온다. 흰 옷 입고 죽창 들고 저기 독립 투사들이 달려온다. 총칼 들고 달려온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백두여 일어나 해방의 춤을 추자. 한라여 일어나 통일의 춤을 추자. 백두여 일어나 해방의 춤을 추자. 한라여 일어나 통일의 춤을 추자. 아리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자. 아리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백두여 일어나 해방의 춤을 추자. 한라여 일어나 통일의 춤을 추자. 백두여 일어나 해방의 춤을 추자. 한라여 일어나 통일의 춤을 추자. 아리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자. 아리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자.